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잘해주려면 결국 돈이나 선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준비하고 생일이면 비싼 선물을 사주고 만날 때마다 지갑을 여는 것이 손주에게 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본이라고 여깁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손주 앞에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용돈은 넉넉하게 줘야 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손주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어른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명절 모임에서 할머니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손주한테 얼마 줬어? 요즘 애들은 10,000원 주면 적다고 생각해. 마치 돈을 많이 줄수록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도 중요합니다. 손주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사줄 수 있고 친구들이 가진 걸 나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분명 기쁜 일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히 주시면 손주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정말 할머니가 얼마 줬어일까요? 물론 그런 자랑도 합니다. 초등학생 손주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번에 10만 원 줬어. 우리 할아버지는 게임기 사줬어. 이런 자랑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간적입니다. 그 자랑은 그날 하루만 유효합니다. 다음 날이면 다른 친구가 더 비싼 걸 받았다고 하면 내 자랑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명절, 다음 생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다시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끝이 없는 경쟁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20만 원 주면 나도 20만 원 줘야 하고 다른 할아버지가 최신 스마트폰 사주면 나도 사줘야 합니다. 계속 더 많이, 더 비싸게, 더 화려하게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주가 실망할까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때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무엇을 기억할까요?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10만 원 줬지라고 기억할까요? 할아버지가 게임기 사줬지라고 기억할까요?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20살이 된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너 초등학교 때 뭐 사줬는지 기억나?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는 건 다릅니다.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일까요? 돈을 많이 준 분들이 아닙니다. 손주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생활 속 태도와 행동에서 배울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식당 직원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꼭 자리를 양보하셨어. 우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손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범입니다. 롤모델입니다. 나도 나이 들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랑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은 함께 보낸 시간과
삶의 태도였습니다. 용돈이나 선물은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여기서도 인내심, 존중, 긍정적인 태도, 같은 답변이 많았습니다. 돈 쓰는 법이나 물건 고르는 법을 배웠다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돈과 선물은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주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할머니 보러 가자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러 가자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돈과 선물만 주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손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 주시네, 할아버지 인색해지셨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돈으로 시작한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납니다. 반대로 태도로 만든 관계는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손주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울 게 있고 함께 있으면 좋고 그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가치 있으니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연히 주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것도 사주세요.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니까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돈과 선물에 더해서 태도와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도와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돈과 선물이 더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오래가는 건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품격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손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손주는 어른을 보면서 배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흡수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 모든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평생 갑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며느리나 사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손주들은 다 봅니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손주들은 나이 들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하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 손주들은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맛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을 함부로 대하면 손주들은 음식 정도는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손주의 인생관을 만듭니다. 돈 1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손주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할머니는 어떠셨어?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품이 있으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 우리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셨어. 이런 말을 할 때 그 손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돈 많이 주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비싼 거 많이 사주셨어. 어른이 된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셨어라고 느껴지니까요. 그렇다면 손주가 정말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일까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존중을 보여줍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 긍정적인 기운과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떤 비싼 선물보다 큽니다. 평생 갑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손주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손주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가 아니라 손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를 고민하세요. 이번에 뭘 사줄까가 아니라 오늘 어떤 태도로 살까를 생각하세요. 물론 돈도 주세요. 선물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 함께하는 시간, 긍정적인 말투. 이 세 가지를 주세요. 그러면 손주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겁니다. 지금부터 손주가 진짜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 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에게 존중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손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에게 존중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밥집에 가서 식사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동네를 걷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작은 태도들입니다. 밥집에서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 여기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죄송한데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계산 이유가 아니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런 작은 차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게 존중입니다. 손주는 이 모습을 다 봅니다. 옆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대하는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존중해야 하는구나.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밥집에서 큰 소리로 여기요, 빨리 좀 하면서 종업원을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왜 이렇게 느려 장사를 이따위로 해? 이런 모습도 손주는 다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나이 들면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돈 내는 사람이 갑이구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시나요?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선택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셨는데 좌석이 없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감사하게 앉으시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나이 든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예의지 하면서 당연한 듯이 앉으시나요? 손주는 이 차이를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면 누군가 베푼 호의에는 감사해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당연한 듯이 행동하시면 나이 들면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걸 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아기가 서 있네. 여기 앉아. 엄마도 힘드실 텐데 같이 앉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손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좋은 의미로.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시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항상 자리 양보하셔. 우리 할머니는 아기 보면 먼저 앉으라고 하셔. 이런 자랑을 할 때 손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돈 1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부심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건을 찍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직원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시나요?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조심 좀 하지 하시나요? 계산이 끝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시나요? 이런 작은 차이가 손주에게는 큰 교육입니다. 동네를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일어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힘든데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면서 지나가시나요? 손주는 이 모든 걸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남을 배려하는 분이야. 또는 우리 할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야.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판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주가 세상을 배운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람을 존중해야 해,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라고 말해도 정작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손주는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 애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저절로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당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10번 보면 손주도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모습을 20번 보면 손주도 커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손주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고마워요라고 해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들도 와,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러시는데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돈으로 사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비싼 운동화, 인기 있는 장난감. 이런 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걸 사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랑은 묻힙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셔라는 자랑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더 친절한 할머니, 덜 친절한 할머니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존중은 세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싶은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현대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일방적인 존중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원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존중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자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존중하면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욱 존중합니다. 손주는 어른의 언행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모습을 흡수하게 할 것인가? 존중의 태도를 생활 속에서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손주가 자랑할 만한 품격입니다. 품격은 비싼 옷이나 고급 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이게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직원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세요. 식당, 카페, 마트, 병원, 은행. 어디를 가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씩 하세요. 이게 존중의 시작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동네 마트 직원,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저씨, 아줌마보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이 훨씬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세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거나 핸드폰 보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보면서 웃으며 인사하세요. 이게 진짜 인사입니다. 넷째,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하세요. 이거 해 저거 가져와가 아니라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것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글자 더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다섯째, 실수에 관대하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어른의 여유입니다. 여섯째, 약속을 지키세요. 손주와 한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세요. 다음에 나중에 하지 마세요. 약속은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일곱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끊지 마세요. 듣는 것이 존중입니다. 여덟째, 차별하지 마세요. 식당 사장님한테는 공손하고 종업원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정중하고 간호사한테는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세요. 아홉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하루에 10번 이상 고맙다고 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문 열어준 것, 자리 비켜준 것, 길 안내해준 것. 다 고마운 일입니다. 열째, 손주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 이웃, 친구, 누구든 뒤에서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손주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분이구나라고 배웁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연습하세요. 한 가지씩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도 손주가 느낍니다. 할머니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 한 달 하면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 3달 하면 손주의 행동도 바뀝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갑니다. 상사가 되고 부하 직원을 둡니다. 그때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비스 직원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 대합니다. 존중하면 존중하고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합니다.
손주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던 방식 그대로 키웁니다. 존중하면 존중하고 무시하면 무시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존중의 태도는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돈은 다 쓰면 없어지지만 태도는 영원히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주세요. 식당 직원, 택시기사, 마트 계산원. 모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손주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비싼 선물보다도 함께한 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고 경험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손잡고 시장을 함께 걸었던 일.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장 보러 가는데 손주가 따라간 거니까요. 하지만 손주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면서 시장 풍경을 보고 할머니가 물건 고르는 걸 구경하고 가끔 간식도 사 먹고 이런 평범한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20살이 된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한테 받은 선물 중에 뭐가 기억나?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10살 때 받은 장난감, 12살 때 받은 옷,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랑 같이 뭐 했는지 기억나? 라고 물으면 대답합니다. 할머니랑 시장 가서 떡볶이 먹었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가 내 손 꼭 잡고 걸으셨어요. 운동회에 와서 응원해주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부모도 운동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운동장 한쪽에 앉아서 손주가 달리는 걸 보고 손주가 춤추는 걸 보고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손주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왔어. 우리 할아버지 저기 계셔. 그리고 더 열심히 뛰고 더 크게 웃고 더 신나게 춤춥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나를 응원하러 와주셨으니까요. 집 앞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작은 경험.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먹었다는 게 특별합니다. 여름 저녁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시간. 이게 추억입니다. 30년 후에도 기억합니다. 할머니랑 집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거 기억나? 그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그 느낌. 다 기억합니다. 아이스크림 값 1,000원이 30년 동안 가는 추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발표할 때 맨 앞줄에 와 계셨어라는 말은 자랑이자 큰 자부심입니다. 학교 발표회. 손주가 피아노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합창을 합니다. 떨립니다. 긴장됩니다. 그런데 객석을 보니까 할머니가 맨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 손주는 용기가 납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잘해야지.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면 할머니가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 한마디, 이 포옹 한 번이 평생 갑니다. 손주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 발표회에 항상 오셨어. 맨 앞줄에서 응원해 주셨어. 이게 자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랑입니다. 100만 원을 줘도 이런 추억은 못 만듭니다. 반대로 돈이나 물건만 주고 늘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없는 어른은 기억 속에서 금세 희미해집니다.
할머니가 용돈 많이 주셨는데 항상 바쁘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선물은 많이 보내주셨는데 얼굴은 거의 못 봤어. 이런 기억은 서운함과 함께 남습니다. 손주가 운동회 할 때, 발표회 할 때, 생일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못 가 다음에 갈게 대신 용돈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돈은 받았지만 마음은 텅 빕니다. 다른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응원해 주는데 나만 없습니다. 손주는 이걸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할머니가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봐. 할머니는 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가 봐. 이런 경험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도 어색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공부 잘하고 있니? 이런 형식적인 질문만 오갑니다. 친밀감이 없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없으니까요. 손주에게 진짜 자랑이 되는 건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힘들 때 항상 와주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늘 곁에 계셨어. 이게 자랑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와주신 할머니, 시험 끝나고 같이 밥 먹어준 할아버지,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데 얘기 들어준 할머니,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만듭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을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은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너에게 준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못 가, 시간이 없어, 나도 할 일이 있어.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인가요? 손주 운동회가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날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주 운동회에 가시겠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손주 발표회가 평일 저녁입니다. 그날 좋아하는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주 발표회에 가시겠습니까? 드라마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 발표회는 다시 없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만들어집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바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을 함께하면 됩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손주와 식사하세요. 외식이든 집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들어주고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둘째, 산책하세요.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세요. 2, 30분이면 됩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이게 좋은 시간입니다. 셋째, 장 보러 갈 때 손주를 데려가세요. 시장이든 마트든 함께 가세요. 장 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물건을 고르는지, 어떻게 흥정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손주는 다 보고 배웁니다. 넷째, 학교 행사에 참석하세요. 운동회, 발표회, 학예회. 가능하면 다 가세요. 못 가더라도 최대한 많이 가세요.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5째, 특별한 날을 함께 하세요. 생일, 입학식, 졸업식. 이런 특별한 날은 꼭 함께 하세요. 이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6째, 그냥 놀아주세요. 손주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함께 하세요. 게임이든 그림 그리기든 공놀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하면 됩니다. 7째, 책을 읽어주세요. 어릴 때는 동화책, 조금 크면 위인전이나 역사책. 책 읽어주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할머니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8째, 요리를 함께 하세요. 김치 담그기, 전 부치기, 떡 만들기. 손주와 함께 하면서 요리법도 전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좋은 시간입니다. 9째, TV를 함께 보세요. 각자 방에서 보지 말고 같이 보세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함께 보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세요. 10째,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특별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손주가 숙제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책 읽으세요. 손주가 그림 그리는 동안 옆에서 뜨개질하세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관계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만 함께해도 1년이면 52시간입니다. 10년이면 520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1년에 명절 2번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만날 때 3시간 있다고 해도 1년에 6시간입니다. 10년이면 60시간입니다. 520시간과 60시간.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이게 관계를 만듭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시간을 함께하면 사랑이 전해집니다. 손주는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용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줘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해서 압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주시고 다른 약속을 미루고 와주시는 걸 보면서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주와 시간을 약속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온전히 손주에게 집중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 듣고 함께 웃으세요.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어른들은 표정이 밝고 말투가 긍정적입니다. 이건 거짓으로 밝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 작은 차이가 손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같은 말. 물론 나이가 들면 실제로 힘들고 피곤하고 아픕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이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 할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손주는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게 됩니다. 물어봐도 힘든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손주도 무거워집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나 봐.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 손주는 아직 어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우울해지니까요. 반대로 괜찮다, 해볼 만하다, 참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와주니까 더 좋네. 할아버지,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아픕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손주를 안심시키는 표현, 손주에게 감사를 전하는 표현. 이렇게 말하면 손주는 편안해집니다. 손주는 자연스레 그 태도를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아, 힘들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구나라고 배웁니다. 이게 인생 교육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집에 와서 우울해합니다. 할머니, 나 시험 망쳤어. 이때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다음엔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 손주는 더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실수한 부분 알았으니까 다음엔 안 그러면 되지. 할머니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이렇게 말하면 손주는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실패해도 괜찮구나. 다시 시도하면 되는구나.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항상 웃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미소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멋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밝으셔. 이런 말을 할 때 손주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품격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긍정의 힘은 무엇보다 손주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긍정적이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밝아집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모두 모여서 기쁘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이런 말들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정적이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되면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특히 손주들은 조용해집니다. 말하기 무섭습니다. 손주는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집안이 밝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명절 때 정말 즐거워. 할머니가 분위기를 좋게 만드셔. 또는 우리 집은 명절이 좀 무거워. 할아버지가 계속 불평하셔. 어른의 긍정은 어린 세대에게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구나. 저렇게 나이 들면 멋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의 어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어른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노년은 불행한 시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노년도 아름다운 시기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기운과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3가지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가족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 대신 시원한 곳으로 갈까? 물가가 너무 올랐어. 대신 알뜰하게 쓰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해결책은 행동을 만듭니다. 셋째, 칭찬을 자주 하세요. 손주가 작은 일이라도 잘하면 칭찬하세요. 잘했어. 대단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칭찬받은 손주는 자신감이 생기고 칭찬한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뇌가 속아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웃으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힘들다 대신 도전적이다, 피곤하다 대신 열심히 살았다, 못하겠다. 대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세요. 여섯째,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말하세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대신 지금도 좋은 점이 많아.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대신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희망을 말하세요. 일곱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손주는 더 잘하는데 대신 우리 손주도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대신 우리도 충분해. 비교는 불행을 만들지만 만족은 행복을 만듭니다. 여덟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다, 감사하다, 덕분이다. 하루에 10번 이상 말하세요. 감사는 긍정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홉째,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고 좋은 것을 말하세요. 열째, 희망을 말하세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해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손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긍정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세요. 일주일만 해도 손주가 느낍니다. 할머니가 요즘 밝으신 것 같아. 한 달 하면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긍정적이셔. 3달 하면 손주의 태도도 바뀝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이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인정하되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되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실제로 아픕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진실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돈은 적지만 우리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손주는 이 모든 걸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게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으면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법을 배웠으면 부정적으로 불평합니다. 이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밝은 말투, 희망찬 시각. 이런 것들이 손주에게 그리고 손주의 자식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는 손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 한마디가 손주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괜찮아, 해볼 만해,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손주에게 희망을 줍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배웁니다. 이게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손주가 평생 자랑할 할머니, 할아버지. 돈 많이 준 할머니가 아니라 항상 밝았던 할머니. 비싼 선물 준 할아버지가 아니라 긍정적이었던 할아버지.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게 성공한 노년입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어른은 단순히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두둑한 용돈 봉투를 주는 것, 생일마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쁨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며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손주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금세 잊힙니다. 20살이 된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뭐 사줬는지 기억나?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10만 원을 받았는지 5만 원을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받은 장난감이 뭐였는지 어떤 옷을 샀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태도와 말투 그리고 함께한 순간은 손주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할머니랑 시장 갔던 거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운동회에 와주셨던 거 생각나요? 할머니가 힘들 때 안아주셨던 거 잊을 수 없어요. 이런 기억은 평생 갑니다. 30년이 지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기억됩니다. 결국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멋있어라는 말입니다. 용돈 많이 주셔가 아닙니다. 비싼 거 많이 사주셔도 아닙니다. 멋있어, 존경스러워, 닮고 싶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할머니는 어떠셔?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웃으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셔. 우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손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우리 할머니는 용돈 많이 주셔라는 이야기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셨어라고 느껴지니까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안 계셨어. 함께한 시간은 별로 없었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주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보기를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말합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항상 긍정적이셨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치입니다. 돈은 몇 년 안에 다 쓰지만 태도는 영원히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태도 하나를 바꿔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식당 가면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오늘 손주 만나면 너를 보니 기분이 좋아 말해주세요.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존중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함께하고,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긍정적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만 나아지면 됩니다. 일주일 후를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주가 느낍니다. 할머니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작은 변화지만 손주는 압니다. 한 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요즘 정말 멋있어. 3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3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존중, 시간, 긍정. 이 3가지가 몸에 배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손주도 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손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곧 손주가 평생 기억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돈 100만 원보다, 비싼 선물보다, 화려한 외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랑거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태도를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화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손주도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는 모습, 힘들어도 긍정적이려고 애쓰는 모습, 바빠도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손주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식당, 마트, 은행, 병원. 어디를 가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둘째, 오늘 손주에게 전화하세요. 용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세요. 셋째, 이번 주 손주와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밥을 먹든 산책을 하든 그냥 집에서 같이 있든 시간을 함께하는 약속을 만드세요. 넷째,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선택하세요. 5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1분씩만 웃는 연습을 하세요. 6째, 손주 학교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운동회는 언제인지, 발표회는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고 꼭 참석하세요. 7째,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세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8째, 자신에게 다짐하세요. 나는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다. 이 다짐을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9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오늘 고맙다고 말한 것,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오늘 손주와 통화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10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세요. 계속 시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세요. 말로 하세요.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는 너를 많이 사랑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랑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행동, 함께하는 시간, 긍정적인 태도,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손주는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용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태도로 압니다. 시간으로 압니다. 말투로 압니다. 작은 것들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세요.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세요. 손주가 닮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세요. 손주가 평생 기억할 멋진 분이 되세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태도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곧 손주가 평생 기억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어른은 단순히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두둑한 용돈 봉투를 주는 것, 생일마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쁨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며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손주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금세 잊힙니다. 20살이 된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뭐 사줬는지 기억나?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10만 원을 받았는지 5만 원을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받은 장난감이 뭐였는지 어떤 옷을 샀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태도와 말투 그리고 함께한 순간은 손주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할머니랑 시장 갔던 거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운동회에 와주셨던 거 생각나요? 할머니가 힘들 때 안아주셨던 거 잊을 수 없어요. 이런 기억은 평생 갑니다. 30년이 지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기억됩니다. 결국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멋있어라는 말입니다. 용돈 많이 주셔가 아닙니다. 비싼 거 많이 사주셔도 아닙니다.
멋있어, 존경스러워, 닮고 싶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할머니는 어떠셔?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웃으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셔. 우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손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우리 할머니는 용돈 많이 주셔라는 이야기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셨어라고 느껴지니까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안 계셨어. 함께한 시간은 별로 없었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주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보기를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말합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항상 긍정적이셨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치입니다. 돈은 몇 년 안에 다 쓰지만 태도는 영원히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태도 하나를 바꿔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식당 가면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오늘 손주 만나면 너를 보니 기분이 좋아 말해주세요.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존중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함께하고,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긍정적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만 나아지면 됩니다. 일주일 후를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주가 느낍니다. 할머니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작은 변화지만 손주는 압니다. 한 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요즘 정말 멋있어. 3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3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존중, 시간, 긍정. 이 3가지가 몸에 배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손주도 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손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곧 손주가 평생 기억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돈 100만 원보다, 비싼 선물보다, 화려한 외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랑거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태도를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화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손주도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는 모습, 힘들어도 긍정적이려고 애쓰는 모습, 바빠도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손주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식당, 마트, 은행, 병원, 어디를 가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둘째, 오늘 손주에게 전화하세요. 용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세요. 셋째, 이번 주 손주와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밥을 먹든 산책을 하든 그냥 집에서 같이 있든 시간을 함께하는 약속을 만드세요. 넷째,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1분씩만 웃는 연습을 하세요. 여섯째, 손주 학교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운동회는 언제인지, 발표회는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고 꼭 참석하세요. 일곱째,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세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신에게 다짐하세요. 나는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다. 이 다짐을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아홉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오늘 고맙다고 말한 것,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오늘 손주와 통화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세요. 계속 시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세요. 말로 하세요.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는 너를 많이 사랑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랑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행동, 함께하는 시간, 긍정적인 태도,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손주는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용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태도로 압니다. 시간으로 압니다. 말투로 압니다. 작은 것들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세요.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세요. 손주가 닮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세요. 손주가 평생 기억할 멋진 분이 되세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태도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곧 손주가 평생 기억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